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부터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내일 시장 하루 정도 버티고 나면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1년 중에서 가장 풍성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한가위. 근데 시작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원래 연휴 앞두고는 좀 판다. 이런 게 있잖아요. 팔고 간다. 그렇죠? 근데 연휴 이후에 뭔가 불확실성 때문인지 지금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인지 시장이 좀 연일 안 좋습니다.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은? 환율은 좀 비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보면 비정상적인 우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뭔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또 땡겨서 또 결제 수요도 있을 거고 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만기일? 예. 그렇지만 그 속도로 하루에 10원씩이 그냥 순식간에 움직이는 거 보면 그러게요. 예, 지금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1,390원 이제 10원 또 올라요. 1,400원까지 그러면 10원 정도 남았습니다. 뭐 이제 10원 남았죠. 네. 그러면 이거 왜 그럴까라고 자꾸 이제들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서 뭐 이게 또 공포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비정상적인 우리가 모르는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방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공격이 어느 상태로 들어오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추석 지나서 한 9월 중순이나 말 되면 이제 드러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공격 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떤 전략을 세울 건가 이거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달러 수요 이렇게 좀 확보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 고객도. 저라면 이번 추석 전에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전략을 전 1,350원부터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또 1,400원 돌파해서 뭐 2,000원까지 가는 뭐 제2의 IMF 나는 그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항인 것 같고요. 일어나면 또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냥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나 상황이 그렇게까지 뭐 옛날하고 구조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제가 항상 이 시장을 읽을 때 파생 시장의 변동성 갖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의 평균값 갖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에너지를 자꾸 느끼거든요. 네. 요새 느낌이 그냥 꼬리 변동성 키우는 머니 게임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한번 보면 어떤 느끼실 겁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비정상적인 수치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8월 29일부터입니다. 여기 수치가 하방 7, 여기가 얼마 나오죠? 300에서 500%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됐다는 이 변동성이 파생 시장에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 잠잠해요. 콜에서 그러니까 이틀 100% 정도 나왔는데도 변동성이 요새는 이 정도는 약과예요. 그냥 300에서 500이 올렸다 뺐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상태. 그 다음에 9월 1일 날이 또 한 번 500에서 600%가 나왔죠.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이번 파생 시장에서 한 310에서 315 사이에서 이번 바닥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전번 방송에 이번 암만 최악이라도 뭐 나스닥은 11,500 그 다음에 종합 주가 지수는 2,350, 2,400에서 삼성전자는 55,000원, 700원 직전 저점 깨지는 않을 것 같고 55,000원과 57,000원 사이에서 저점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전번 방송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싸그리 다 들어왔어요. 지금. 예. 싸그리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어떤 또 수치를 또 봤냐면요. 오늘 아침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 오늘 깨파락하면서 뭐 전체적인 먼저 이 수치부터 보시죠. 거래 대금입니다. 아니 7, 8조에서 5조, 6조예요. 사실 7, 8조일 때도 너무 부족하다 했었는데 5, 6조까지 지금 간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꼬리 변동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뭔가 물의 깊이가 그나마 뭐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으면 모르는데 너무 고갈된 상태에서 삼성전자 대장 딱 공격해버리면 전체 시스템까지 확산되고 그때 또 $1가 10원씩 막 계단으로 올라가면 심리가 아주 공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본 이 수치 한번 보시죠. 9시 50분 수치입니다. 네. 또 500에서 600%고요. 그러면서 지지선으로 생각했던 310을 깨서 307도 붕괴하는 형태가 나왔는데 오늘은 306까지 빠졌다가 이제 종가로는 이제 좀 바닥에서는 한 1.5를 되돌려 놨어요. 306에서 308까지. 그래서 이 400과 600%의 상승률 에너지가 종가로는 한 200% 단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성을 왜 지금 쭉 파노라마식으로 왜 보이냐면 네. 저는 이게 엮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환율 땡겨. 그래서 공포 조성에 그리고 삼성전자 그동안 샀던 거를 롤오버 시키자고 때려버려 청산 매매. 그러면서 삼성전자 매수에 뒤에 합성된 게 뭐죠? 선물 매도를 네. 삼성전자를 죽이면서 선물 매도 수익 극대화하는 그 게임을 방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까지 그 에너지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는 이제 고민을 또 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9월물을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 합성된 걸 이제 청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기관에서 뭐 외국인들 네. 아니면 롤오버 시키는 에너지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럴 때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나 한번 머릿속에 이거 이제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세계를 모르시면. 그런데 항상 네이키드 매수보다는 이렇게 합성 매매가 이제 만길 청산이 들어가는데 이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매수에 선물 매도한 게 청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매도하고 선물이 환매수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롤오버 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매수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9월물 매도한 거를 12월물 매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데 할 때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참고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빨간 선이 거질 때 위치가 6월 10일입니다. 네. 이때가 6월 만기에서 9월물로 롤오버 되는 날입니다. 네. 이때 선물 지수가 340이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때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340부터 302 뭐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매도 포지션이 지금 청산시키는 에너지에서 최고는 340짜리와 320, 330 이게 청산되는 그 에너지가 하방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삼성전자 위치 한번 비교해 보시죠. 6월 10일이 64,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이 요 파란 색깔이 7월 14일 바닥 들어오면서 이때가 이제 7월 옵션 만기, 8월 10일, 11일이 8월 달 옵션 만기. 이 맥점을 기준으로 딱 그 포지션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7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거의 8천억을 삼성전자 샀습니다. 요 기간 중에 삼성전자 이제 종합주가가 종합주가 2270에서 요때까지 상승을 오히려 했고요. 삼성전자는 55,000원에서 62,000원까지 이 올린 에너지가 네. 지금은 청산하면서 이 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1가 같이 움직이니까 이게 공포까지 조성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8천억이었고 전체는 5조 이상을 샀습니다. 전체 시장은. 이거 지금 내일까지 청산되거나 롤오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8천억이죠. 7월 6일부터 지금까지는 5,900억이니까 그 사이에는
줄었다는 얘기는 청산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 데이터인데 8월 10일부터 현재까지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산 에너지가 계속 누적화돼서 최근 연속적으로 뭐 오늘도 400만 주 이상 때리거든요. 네. 그럼 내일까지는 이 청산이 계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더 중요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기 삼성전자가 지금 또다시 55,000원, 56,000원을 구경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달러 팔아서 이제는 55,000원, 6,000원 된 삼성전자 사자. 제가 삼성전자 그동안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랜만인데요. 삼성전자는 사실 그동안 돈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지 말자, 대형주는 뭐 그런 기조셨는데 이제는 삽니까? 그러니까 달러 자산 반을 팔아갔고요. 네. 그럼 달러 자산이 이제 반은 또 모르니까 여행도다 이거 써야 되시니까. 근데 반을 삼성전자 사면 삼성전자가 62,000원이나 65,000원을 연말 안에 볼다 할 때 그 상승률이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급등해가 거기에 나오는 차익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를 바꾸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을 하나 제시해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나는 근데 삼성전자보다는 또 가성비 더 좋은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장하는 얘기했던. 주도주, 원전주가 요새 또 빠지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나 이런 것들 사놓으면 삼성전자 수익률이 한 3배 정도 날 거다. 뭐 이렇게 시간차 공격의 에너지를 추석 이후에 전략으로 또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환율이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한동안의 기조와는 좀 다르게 삼성전자를 이제는 사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성비 측면에서 또 본다면 그것보다는 여전히 주도주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그렇다면 환율 먼저 좀 볼게요. 환율은 이제 1,400원을 거의 뭐 목전에 두고 있는데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1,390원이에요. 1,400원 정도 오면 1,400원 가나 1,400을 1,400을 뚫으나 네. 저는 우리나라 시스템 붕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 수요의 몰림과 어떤 느낌이냐면 보이지 않는 옛날 그 소르주가 영국을 한번 환율 때리듯이 파운드 지금 그거 공격하는 우리가 모르는 그 해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전략은 그거를 공격한 다음에 저는 12월물 선물 롱 포지션으로 바꾸는 흔적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아까 만기로 끊었습니다. 네. 6월 10일 때가 1260원입니다. 6월 만기 340 삼성전자 64,000원대 수준에 우리는 원달러를 1260원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가 고점이에요. 7월 5일이 1329원.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2270가 그 다음 니꼬로 이때가 삼성전자가 55,000원 저점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헤지펀드 CIO와 디자인할 때 환율 갖고 삼성전자 프로그램 차익 매수 갖고 삼성전자 올리는 방법 하나 있고요. 네. 지금 이 방법 갖고 삼성전자 올리는 방법입니다. 환율을 급등시켰다가 급락시키면서 갖다 얘기해서 요때도 보세요. 1,330원에서 1,290원까지 한 3, 40원 정도 조정하면서 삼성전자 55,000원에서 62,000원, SK하이닉스는 82,000원에서 105,000원, 종합주가지수는 2,270에서 2,550의 에너지가 여기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1,400원을 뚫든 저는 또다시 1,300원 근처까지 연말에는 구경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50원 에너지 나오냐 100원짜리 변동성 에너지가 오히려 이런 롱숏이 나올 것 같아요. 환율 10원 단위당 삼성전자 500원씩 오르는 에너지. 그러면 50원 빠졌어요. 그럼 삼성전자 한 2, 3천 원 올라가는 에너지. 이게 100원 빠졌어요. 삼성전자 5,000원이나 7,000원 올라가는 에너지. 요렇게 요 시소의 합성 구조를 어떤 상품이든 지금 그걸 이용하는 보이지 않는 해지가 됐든 롱숏이 됐든 냄새는 좀 블랙록 같은데 그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고 네. 그거를 주도하는 게 저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약간 중국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계속 공포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유 찾지 마시죠. 보통 이렇게 환율을
걱정해야 될 때가 오면 굉장히 경제의 체력, 굉장히 기본적인,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침체, 제2의 금융위기, IMF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떠올리게 돼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현상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만드는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칩4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인텔 키우기, 네. 그리고 자국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서 거기에 안보나 무슨 문제를 걸어갖고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가 가장 핵심적으로 뭔가 다치는 형국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샌드위치로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총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쥐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 현상에서 저는 어떤 걸 읽냐면 오늘도 딱 오면서 뉴스 하나가 대만이 우리나라 투자할 네. 거를 미국이 뺏어갔다. 거기 그런 에너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15조 연기한 거를 갑자기 청주에 이제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청주 들어가서 옛날에 요거 약간 6개월이나 작년 연말이면 소부장 주소 10%에서 상한가 치는 것도 막 나왔을 맞습니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재료 나오고 시간 외에 좀 들여다봤어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거래도 없고. 그러니까 오죽 어쩌면 반도체 에너지가 이렇게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징후, 그게 빅데이터 징후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다 물렸거나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호재로 작성하지도 않는 거고. 전망이 또 워낙 좀 어둡다 보니까 좋은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죠? 네. 그런데 저는 그 기를 때가 하나의 저는 현상 같아요. 아, 이제 됐구나. 이제는 소부장도 이제는 올 때까지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징후입니다. 네. 또 하나는 아까 이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 6월 달과 7월 달에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은 5만 5천 원 가고 또 2천도 깨고 뭐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때. 그런데 이때 이 에너지가 오히려 나스닥 1,500에서 13,000까지 가면서 이 에너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요번에도 여기가 12월물 갖고 305에서 310에서 저는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350에서 2,400 사이에서 완성되는 거는 9월 13일 날 확인될 것 같아요. 우리가 7월 4일 날 바닥 찍었지만 확인은 이때 7월 14 CPI 갖고 이제 됐습니다 했던 거 아닙니까? 9월도 13일에 CPI가 발표가. 그렇죠. 네. 그러면 내일까지 바닥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나스닥이 어떻게 되나? 나스닥이 이제 또 더 빠졌다 올라갈지 여기서 바로 우린 쉬는데 다시 급등할지 네. 뭐 그거를 한 5일 정도 들여다본 다음에 9월 13일 날 CPI가 딱 트리거가 또 될 것 같아요. 그 트리거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의 트리거가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긴장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은 간단해요. 8.5 아래냐 위냐예요. 그럼 거기다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배팅할 수 있습니까? 8점. 아래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천연가스니 뭐든 원자재나 쭈쭈쭈 보면 네. 8.5보단 낮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파워작이 또 말 싹 바꿀 거예요. 75p 계속 하다가 이제는 실적으로 또 50pp 해버리는. 잭슨홀에서 그렇게 강하게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말을 바꿔서 시장 분위기가 그때 또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는 걸 안 들여다봅니다. 실전에서는. 자꾸 들여다보고 해석하게 하잖아요. 난 파월의장은 정치적 에너지로 봅니다. 정치인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수없이 바꿀 겁니다. 네. 그럼 요번엔 또 어떻게 바꿀 건가 한번 개봉 박두입니다. 9월 13일에서 20일 코스로. 그리고 아직까지 오늘 밤에 이제 그 리가 총재하고 이제 오늘까지는 계속 그냥 지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CPI 나오면서 싹 바꾸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20일, 21일에 또 FOMC가 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가장 트리거를 보는 게 위안화 속도하고 엔화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유로화입니다. 네. 그러면 이 유로화 제가 선을 하나 딱 그어놨어요. 1.0 돌파합니다. 그게
75bp 하면서 될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지금 윈터 이즈 커밍하고 지금 푸틴이 뭐 장구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가 뭐 또 이제 큰일 났다. 독일 큰일 났다. 근데 독일 바닥치고 올라와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급락을 합니다. 근데 그쪽 관련된 종목들 태양광 이런 것들 막 우리는 사라고 그래요. 네. 제가 전전주까지 무슨 얘기했죠? 이제는 태양광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네. 현대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그렇죠. 단기간에 왜 6월달, 7월달에 안 보고 지금 보시냐고. 이제는 이거 마치 미리 재고 창고에 어느 정도 쌓아서 금년은 다 준비가 됐고 내년도까지 더 연결되면 모를까. 그리고 이제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도 심지어는 석탄이나 원전 더 사용한다. 그런 상황까지 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를 보라고 할 때 다른 거를 실전에선 보십시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트리거를 보거든요. 유가가 제가 130불 칠 때 80불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연가스가 이제 다음 차례. 지금 9.9 딱 찍고 지금 8.0 깨고 내려가요. 이거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푸틴은 딴 거 갖고 트집 잡을 거예요. 계속 정치적인 에너지로. 그리고 군사적 에너지로 트집 잡을 겁니다. 이 틈새가 또 K방사는 이미 하나에로스페이스나 LIG 넥슨은 넘어갔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후발주에 한국우주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네. 밑에 따는 계속 하자. 그래서 여기에 전략은 선도주, 주도주 중에서도 상대 속도를 고려하는 가성비 전략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한 거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그 틈새를 메꿀 수 있는 색깔은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2025년까지 이 시장의 주도주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정부의 정책 방향 4가지 빅데이터 단어, 원전, 수소, 건설, 방산,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인데 네. 이쪽에서 이제 선도주 우리가 주장했던 그 아베 사망 이후에 동북아시 재편에서 그때부터 레스가는 네. 방산이니 그다음에 또 태양광이니 그다음에 또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니 이런 것들은 한 차례 분출을 다 끝났거든요. 신조어로 요즘에 태조 이방원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올바른 신조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얘기는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는 이거밖에 없다. 가는 종목은 이거밖에 없다 할 정도로 시세 분출을 이미 했는데 최근에 좀 며칠 사이 안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끝났나? 너무 많이 올랐나? 라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아직 아니다라는 기조이신가요? 그렇죠. 아닌데 저는 태양광이나 천연가스는 좀 쉬자 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원전 쪽이 저는 더 강화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건설 쪽이 더 강화될 것 같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런 아주 강경 발언을 합니다. 근데 천연가스 관련된 에너지는 죽어요. 계속 맞고 뭐 난리치잖아요. 저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제 곧 천연가스 에너지 연결된 전략에서 다른 전략으로 바뀌었다라고 난 신호를 잡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논리냐면 우리가 이것을 보라고 할 때 저것의 전략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스테이터스 큐어 바이어스 전략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말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외교적인 그 국제 외교학의 균형 이론인데 네. 균형 이론에서 편차 그러니까 A를 그 균형 이론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생기는 정책의 변화나 실제 시장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중요하게 더 보고 전략은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설명해 주세요. 네. 뚱딴지 같이 지금 2022년에서 2040년까지 우리나라 고령화 일본화 그래서 아주 공포를 자꾸 만들잖아요. 전 절대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 편차 조정이 뭐냐? 이민청 만들어갖고 갖다 얘기해서 우리나라 다국적 전략이 나가든지 아니면
고려인 조선족 심지어는 요 사이에 남북 교류 에너지가 등장해서 오히려 이 젊은 에너지를 우리가 북한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편차 조정 전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뭔가 그러니까 대안을 그러니까 이용한, 네. 그리고 대안에 의해서 뭔가 강화된 전략을 그리고 고령화가 되니까 이 고령 인구들이 돈 지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위주의 가까이에서 의료 민영화라든지 또 호텔식 병원이라든지 이런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이 또 시장의 네. 흐름이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 뉴스로 다시 가보자. 지금 우리는 가스하고 이 클라스 이제부터 뭐 또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어요. 그러면 이 전략은 뭐냐? 저는 이 전략에서 원전하고 방산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인데 왜 원전 방산이냐? 분명히 하나의 트리거가 이 저장장치 냈고 그러면 어떤 논리가 돼요? 해상에다가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갈까 할 때는 그때가 이제 조선이 갈 거예요. 네. 근데 아직은 그쪽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 오늘 뉴스 보면 북한한테 러시아가 원유 주겠다. 그럼 니네들 무기, 재래식 무기 달라. 이거 하고 그다음에 대륙의 세력들이 자꾸 만나요. 갔다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걸 14일 날 만날 겁니다. 시진핑하고 푸틴이. 이 부분도 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네.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봐야 되는 거는 11월 달에 빈살만 오는 거. 그동안에 여러분들 천연가스 이 에너지는 천연가스가 5불, 6불 때 판단하셨어야 됩니다. 이 푸틴이 이 에너지 이게 또 그때가 6월 달이에요. 네. 그때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천연가스. 여기 보시면 벌써 5불, 6불 때에서 이 10불까지 갈 건가라는 판단하신 분들이 요번 에너지를 내 걸로 만든 거고 이제는 이거는 흘러내리거나 7불과 9불에서 지그재그만 나올 겁니다. 거기서는 이쪽 관련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 한국가스공사 오히려 조종하거나 박스에 갇혀 있지 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때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쪽 5불에서 10불 갈 때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버다임, 하나솔루션, 해인, LX로틴 한전기술 하자. 이런 정보 다 더블 같습니다. 거의 뭐 60에서 이 무거운 것들이 90% 가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끝난 거 아닌가. 최근의 흐름을 봐도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마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상승폭의 반 정도 조정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 교체가 제가 한전기술만 박스를 딱 쳐놨습니다. 상대 상승률이 적어요. 그래서 얘라든지 아니면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전번 시간에 한국가스공사 오히려 45,000원대 파세요라고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국가스공사와 천연가스를 XY치 놓고 매일 선을 그어보라. 지금 9.9불이 8월 23일. 이때가 대부분 다 꼭지입니다. 네.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8불까지 내렸어요. 7월 7일이 5불이에요. 이때가 33,000원이에요. 46,000원이에요. 저는 여기에 35,000원과 38,000원이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요게 7에서 8에서는 지지할 것 같거든요. 요렇게 이 종목도 같이 연계시켜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한전기술은 왜 해놨냐. 카타에서 천연가스라든지 이러면 대체제가 원전이나 석탄이나 이런 걸로 갈 거다 해서 거기에다 집중하자라는 논리죠. 네. 그러니까 상대 속도와 정책의 방향성이 우리는 이걸 보라고 하는데 저것에서 에너지가 나올 거다. 그 저것을 보시는 전략이 실전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게 균형 이론에서는 우리가 그 현상의 그 균형점에서 그것만 보게 하는데 그것이 실제 이것 때문에 정책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흐름이 그게 실제적인 시장에선 주도주거든요. 그걸 편차에서 보라는 얘기거든요. 꼬리에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에서 보지 말고 중심은 다 게임 끝나가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시세 분출이 있었던 큰 줄기, 주도의 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줄기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좀 많이 간 종목들은 이젠 하지 마 전략.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들 위주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난 이 단어가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난다. 15일에 만나는 걸로 예. 보도돼 있네요. 그러면 네. 간단히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에너지가 누가 될까요? 바이든하고 이번에 새로 바뀐 영국 네. 총리가 될 거예요. 여성분인데 반중 에너지가 무지 셉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이든과 연합전선이 나와서 어디를 건드릴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드립니다. 전 동북아시아 건드릴 것 같아요. 좀 단어 빅데이터가 앞으로 동북아시아 단어를 많이 보실 겁니다. 요번에 아베 총리 이후에 제가 방사주사 때도 그 이후에 미국의 싱크탱크들 쫙 가서 나왔던 횡로 보세요. 펠럿이 대만 가고 막 대만 노이즈 대만에 나오고. 엄청나게 예, 집중을. 그거 덕분에 또 방산 에너지 그렇죠. 주다가 폴란드가 수주 딱 해주니까 분출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요번에 이 9월 15일부터 중간선거 11월 8일 요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 컨트리 리스크 계속 볼 겁니다. 그게 환율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요때다 하고 또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이 조합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환율 땡기면서 삼성전자 죽여놓고 반대로 삼성전자 모으는 비펀드가 있다에 배팅합니다. 그리고 이게 곧 간단히 해서 동북아시아의 리스크 변동성을. 그러니까 왜 지금 만날까? 저는 이것도 패권 전쟁 같거든요. 해양의 세력, 뭐 거창하게 해양의 세력, 대륙의 세력 뭐 이렇게 떠들지 않고 그냥 달러와 위안 루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위안 루블이 서로 이제 수합도 하고 시장을 넓혀서 뭔가 에너지를 주고 중국은 달러 채권 계속 때리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 수요가 일본 외에는 없는데 그거를 또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도 이 그래프 보세요. 이걸 왜 하시려고 그래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냥 많이. 안 빠질 것 네. 같습니다. 유지. 그래서 이건 마치 고공에서 천정력 만드는 거. 그게 2달.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급락을 잘하면 20일에까지 급락할지 고가 저가의 중심값까지 조정할지는 저는 11월 달에 판단할래요.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 LX 일렉트로닉 벌써 조종에 들어가요. 얘는. 네. 그래서 LX 일렉트로닉은 5만 원을 깨면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양광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는 이제는 떠들지만 주도주입니다. 가성비 없다. 태양광 천연가스는 쉬자 쪽이시고 원전과 방산, 건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건설이 더 집중하자. 그리고 그 건설의 트리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사우디 빈살만, 사우디와 중국 거기에서 나오는 프로젝트, 그 네온 프로젝트 이게 성장을 건드릴 거고 여기에서 또 선택된 그룹이 현대차 그룹하고 삼성 그룹인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나는 삼성물산 안 합니다. 거버넌스하고 그 바이오하고 네네. 이 법률 리스크 그런 때문에. 말씀 해주셨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차 기아는 요새 외국인이 한 달간 5천억 샀어요. 맞아요. 예. 이게 꼭 삼성전자 7월에서 8월달 시나리오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환율의 어떤 수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허. 그래서 들어와 하는 거죠. 네네. 먹을 거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에 또 합성해서 다음 공격은 현대차 기아 갖고 할 것 같아요. 벌써 설계가 그렇게 구도할. 그래서 그쪽을 요번에 팔고 그다음에 거기에 노이즈는 뭘까? 꼭 3,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일 때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럼 10월 말이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10월 7일 정도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들 소부장 보세요. 소부장. 오히려. 그러면 15조 들어갔어요. 실제 그러면 그 장비주도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장비주 중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니스 그래프 보면 끔찍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요새 RFHIC나
그 5G 종목들이 5G. 바닥에서 20, 30%에서 오릅니다. 맞습니다. 그거 비슷한 현상이 2, 3개월 오히려 삼성전자 5,000원 정도 환율과 롱숏 바꿀 때 그럴 때 소부장에서 벌써 이제 시떨고 사람들이 안 산다. 저는 가장 좋은 사인 같아요. 예. 얘기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합니다. 그게 징후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너무 소외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관심 밖으로 멀어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징후다. 징후죠. 좋은 징후다. 그러니까 가성비 있다는 얘기고 그게 소외되지 않고 이제 얘기를 떠들 때가 10월 달에 막 떠들 것 같아요. 그럼 10월 달에는 이미 한 단계 오른 상태에서 떠들 것 같아요. 그 10월이라는 건 이제 말씀하셨던 9월 이렇게 뭐 연휴 길고 지나고 나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트리거가 또 될 수 있다. 아니, 난 그 실적보다는요. 미국의 공포가 끝난다는 얘기죠. 일단 불확성 다 나오죠. 50이든 75이든 막 떠들게 하지만 그거 쳐다보요. 일단 결정 날 거 아니에요. 9월 20일이면.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나스닥은 저는 바닥 찍고 오를 거를 보는데 제가 미국 시장을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아갖고 전략을 짜드렸죠. 뭐 중요한 종목들 위주로 저는 삼각형도 그리고 그렇죠. 네. 나는 테슬라만 때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와 연동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제가 지금 왜 겁을 안 내냐면요. 그 $1 이 에너지 때문에요. 우리 외국인들 보는 시각은 여러분들 아이고 못 찾았다. 자료가 항상 워낙 방대하셔서 찾는데도 좀 걸리세요. 예. 요거 한번 보시죠. 네. 달러 베이스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직전 저점 깼습니다. 그럼 이 달러 베이스는요. 지금 2250, 70입니다. 달러 베이스. 외국인들 시각으로 보자고요. 이제 올릴 일만 남았다고요. 근데 이걸 언제 올릴 거냐? 불확실성 제거되고 올릴 건데 그 트리거가 13mm 트리거가 될지 50bp든 75bp든 한 다음에 트리거가 될든 그 차이만 남은 것 같아요. 그 CPI일지 아니면 금리 인상 인상 결정일지. 결정일지. 네. 그거를 나스닥이 먼저 선도주를 결정할 것 같은데 저는 이 TQQ 우리가 35불, 39불에 팔 때 25불, 27불 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갑시죠. 왔습니다. 26불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징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공포 막 떠드는데 공포지수 UVX가 치고 나가질 않아요. 이거 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공포 만들어갖고 하는 펀드 에너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분위기와는 좀 다른데 그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환상 같아요. 공포를 봐라, 공포를 봐라. 근데 실제 공포 배팅 지수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중심 종목 부러뜨리게 해갖고 그거를 싸게 사는 에너지가 저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1등이 저는 테슬라입니다. 우리가 그 900불에서 팔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300불이죠. 요 300불대에서 요거 쌍봉 아닙니까? 제일 강해요. 오히려 테슬라 지금 요게 250과 275면 사보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번에 감각을 테슬라하고 그 엔비디아하고 인텔 이게 신저가에는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됩니다. 기술주, 미 칩퍼의 갈등 구조 이거를 무기화시키는 간단히 얘기해서 미국의 의지 이게 계속돼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피보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에너지를 가장 결정적인 엔비디아에서 읽어보자. 엔비디아 간단히 얘기해서 비트코인 그다음에 그게 기술주의 공격에서의 전환점. 왜냐하면 엔비디아 급락하는 게 중국의 이 특허 이거 기술 특허 원천 무기화 해서 하지마. 이게 보이지 않게 11월 달 9월 중순에서 11월 달 코스에 이 에너지가 오히려 깎으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제일 늦게 갈 것 같고요. 테슬라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 갖고 또 우리가 잘 아는 XYT에 놓고 테슬라는 지금부터 사고 엔비디아가 같이 이게 이제 대체제가 아니거든요. 자동차 타이어 같은 에너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갔는데 엔비디아가 빠져. 그러면 아직 진짜 아니에요. 같이 가요. 예, 같이 네. 가는 때가 이제 네. 나스닥 돌아서고 이제부터 삼성전자 가고 그런 타이밍을 여기서 척도를 잡으시는 게
타이밍 잡는 건 이렇게 잡으면 실전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가지고 미국 시장, 특히 기술주, 나스닥, 그로 인한 우리 시장의 영향까지 한번 가늠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연휴가 내일 이제 만기일이고 만기 변동성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연휴 끝나고 나서는 우리는 바로 또 거의 바로 CPI 발표가 있거든요. 그럼 시장이 또 좀 불안해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전략은 똑같습니다. 주도주에서도 주도주에서 안 간 것들.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3개 정도 집중하기 전략인데 네. 상대 속도로 이 주도주 물주기가 제가 왜 이런 흐름을 계속 강조해 드리냐면요. 어디 데이터를 좀 찾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만기 기준으로의 그 시장의 변화를 쭉 읽지 않았습니까? 3월, 6월. 네. 그랬었죠. 예. 그러면 데이터가 어디 있냐? 하도 많아서 제가 그러니까요. 안 갖고 왔나? 갖고 왔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그러면 말씀으로 좀. 지금 시간 얼마 남았죠? 지금 그래도 한 10분 넘게 남았습니다. 여유 있으세요? 네. 여유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6월 10일부터 아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6월 10일과 지금까지 7월 10일과 지금까지 8월 10일과 지금까지 상승률 코스피 200 상위 종목들을 샘플링 해보는 겁니다. 그 방법이 시장의 물줄기를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뭐가 나올까요? 그동안의 뭐 흐름 사실 테마주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물줄기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큰 줄기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대형주는 못 가고. 이런 것들이 그런 나옵니다.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하나, 방산, 우주. 그러니까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3가지만 샘플링하고 조선주는 이제 다시 가스나 유가가 올라갈 때 80불에서 100불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또 중동에서 뭔가 변화가 나와야 돼요. 네. 유가가 올라가고 이럴 때 이거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이 첫 번째 에너지 다음에 우리가 펫배터리로 집중해 드린 종목 섹터 할 때 이제 대장은 이제 하지 마세요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세비캠이나 그 다음에 또 성일 하이텍. 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 네. 기술과 A 프로 갖고 팔아먹는 전법을 선도주 고가에서 밑에 거를 돌리나 한번 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세비캠은 17, 18에서 위에서 이제 대롱대롱해요. 그 다음에 성일 하이텍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이게 전번주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요 2가지 요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기술은 65,000원, 7,000원 사면 요거 75,000원과 85,000원 팔 수 있다. 그 다음에 13,000원대 사면 얘가 또 한번 치고 나가나 보자가 A 프로였다면 지금 세비캠은 올려놓고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성일 하이텍이 다시 치고 나가서 아직은 안 죽었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기술과 오늘은 A 프로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발주 순환이 나오거든요. 네. 이 아이디어를 훔치자는 얘기죠. 이 아이디어를. 그러면 아이디어라는 건 후발주가 가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후발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소부장에서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을 샘플링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시고요. 이게 5G 같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산주하고 방산주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엮어서 SOC도 있고 뭔가 그 우주항공도 엮을 수 있고 하는 복합적인 재료.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우리가 3가지 매출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레일 매출, 네. 방산 매출, 환경 매출. 이런 것들 연결된 것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요새 수소 에너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주 중에서 뭔가 제2의 그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최근에 급등한 한미 글로벌 같은 게 나오나, 대장 선도 하나 나와서 그쪽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오나. 그거는 벌써 보이는 게 있는데 종목이 투기주라 제가 방송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연골고리가 대장이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러면서 서서히 우리나라의 SOC 건설 지하와 관련된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질이나 그 다음에 소재 철강 여기서는 대형주는 안 합니다. 뭐 포스코나 큰 것들은 안 해요. 오히려 중소형단의 뭐 하이스틸이나 대한제강이나 그 다음에 또 시멘트 쪽 그리고 건자재 쪽에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때문에 급등한 포스코 인터넷이나 LX를 팔아갖고 인터넷을 팔아갖고 밑에 단에 LX 하우시스나 그 다음에 KCC나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게 하나의 해답 같이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게 이게 뭐냐면 주도주 중에서 가성비 전략으로 후발주 찾기. 이 논리가 앞으로 두세 달을 또 지배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두세 달 되면 이제 10월 달에 이제 3, 4분기 실적에 진짜 환율 효과 나오고. 그 다음에 연말 내년 연초에 뭔가 큰 변화가 나오는지 미국 시장도 이제 바닥 올라가는지 불확실한 다체 그때쯤에 대형주 거래대금 증가하는지 보고 그 사이에는 시가상으로는 롱숏, 박스. 그래서 저는 느낌이 쎄하지만 잘못하면 1년 동안 2,350, 2,550 보는 거 아니냐. 그럼 끔찍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그런데 거기서 50% 더블 가는 거는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쪽에서 우리가 핵심을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시장에서 정말 역으로 계속해서 쫓아가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이 다 보는 건 가지 마십시오. 요새 탈락은. 외롭더라도 혼자서 종목을 압축해 갖고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그 종목은 외로워야 되고 쌓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나쁜데 앞으로 들어오는 게 뭔가 개선될 만한 환경이 예측되는 거에다 집중하는 게 승률을 높이는 게임 같아요. 그래서 다 보게끔 하고 다 보라고 하는 쪽은 우리 뒤통수 당하는 장이고.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5조, 7조에서는 이건 뒤통수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면 어떻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 좀 해보면 소부장의 후발주 중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방산, SOC 중에서도 후발주를 좀 보자. 수소 중에서도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이 그래프 한번 모양 한번 보시죠. 좋아요.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15지역에 15조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아요, 종목. 예, 한 50개 관련돼서, 돼요. 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샘플링만 보았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래프 비슷해요. 그냥 주구장창 거의 1년간 빠진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바닥 따지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PTC,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이 중에서 저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가 제일 좋아 보여요. 이런 것도 이거 외롭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6월 달에 적어보는 것 같아요. 방산주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보는 느낌. 저 이후에 차트가 또 어떻게 그려질지. 그리고 10월, 12월에 보자고요. 첫 번째는 30 정도 나오면 반드시 두들겨 맞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눌목 주고 갈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가 가주면 진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또 그냥 100포인트 안에서 박스. 요 시장은 요거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이렇게 뿌려보면 네. 한전기술이 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 원, 5천 원, 8천 원에서 눌목 주고 다시 가나. 이거는 11월 달에 빈살만이 네옴의 수소 에너지와 원전을 그쪽에 에너지를 잡아서 수주가 들어오나.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뭔가.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분명히 또 이제 우리도 이제 땅 파고 흙 파고가 아직도 시작을 안 해요. 언제쯤 시작할지 저는 그거의 트리거는 한전 부지 터파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한전 부지 딱 보면 그 딱 해서 이제 덤프 트럭 들어가고 네, 막 네. 이거 그때가 이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은 좀 뭐 팔고 가지 말고 좀 사고 가볼까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2350, 70에서 여기서 뭘 팔겠다 뭐 하다.
오히려 거기에 엮이십니다. 그냥 주무세요. 지금은 거의 뭔가 하려고 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팔아갖고 손절해서 딴 거 가서 또 손절당할 확률 7, 80%입니다. 뭘 하는 걸 안 하면 사실 사는 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아니죠. 사지도 오히려 팔지도 사라. 있는 물린 거를 어떻게 팔아갖고 딴 거 하는 걸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도 물주기에서 예의가 갈 것 싼 것들을 오히려 그러면 물린 것 중에 안 갈 종목은 이렇게 해도 돼요. 손실폭이 적은 거는 30% 이동해 보는 겁니다. 전략 이동은 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풀어서 메꿔 가는 전략은 제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 이동의 리스크는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이 갖다 얘기해서 이동해서 또 수익 낼 수 있을까 본인의 실력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럴 때는 전체장이 10조 넘어가고 또다시 한 2,500, 600 오고 그때 지금 그 종목 보유를 대응하시는 게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요거까지만 좀 짧게 여쭤볼까요? 오늘 애플에 관련된 얘기가 국내 시장에 좀 몇 개 나왔는데 일단 신상품이 발표가 됩니다. 아이폰 14가 이제 새벽 시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애플페이 얘기가 이제 그렇죠. 상용화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몇 종목이 좀 움직였다가 많이 윗꼬리를 달고 또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적인 이슈일까요? 네. 오히려 애플 얘기 나오고 애플 하면 그냥 LG 이노텍만 보십시오. LG 이노텍. 근데 LG 이노텍이 지금 흘러내립니다. 그게.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LG 이노텍은 지금의 반 28만 원 오면 다. 그래놓고 35만 원 오면 반 38만 원 오면 다. 이렇게 박스로 대응하시면 6개월 오히려 그것도 오히려 금액을 크게 하시면서 이 수익률도 나요. 오히려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SK하이닉스보다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페이 그러면 중소형단이 좀 약간 테마성 이거 요새 올라가고 꼬리 달리고 또 흔들었다 땡기고 이거 여러분들 못 하십니다. 네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군요. 그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접근을 신중하게 아니면 삼가시는 쪽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힘들었던 시작이지만 어떤 물줄기를 우리는 따라가 봐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어요.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